페이지 97쪽 이제 2차 방정식을 활용하여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항상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단원입니다. 그렇지만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겠죠. 자, 우리가 끝까지 2차 방정식 활용 문제에 집중을 해서 끝까지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교과서 97쪽에 생각 열기부터 들어가 보죠. 자, 이제 이렇게 생각 열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텃밭이 작년보다 넓어진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작년보다 넓어졌어.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텃밭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얼마였지? 이게 벌써 이렇게 수학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가로와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얼마였지? 뭐 이렇게 물어보죠. 작년에는 가로가 4m, 세로가 3m 했답니다. 이게 작년의 내용이었었고, 자, 올해는 작년보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똑같이 늘렸답니다. 뭐, 몇 미터 늘렸는지는 모르지만, 늘렸으니까 넓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넓이가 커졌겠죠? 그래서 넓이가 30제곱미터가 되었답니다. 그럼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얼마나 늘린 것일까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2차 방정식을 사용해서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을 통해서 어떠한 절차에서 푸는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칠판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지수를 정해야 됩니다. 자, 지난 텃밭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난 텃밭의 가로의 길이 모르니까 x 메타라고 놓읍시다. 또 세로의 길이도 모르니까 x라고 놓으면 안 되겠지. 가로를 x라고 놓으면 안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다시 봅시다. 가로는 원래는 몇 미터였습니까? 작년에 가로가 4m였답니다. 4m였는데 똑같이 늘렸다고 했으니까 x 미터만큼 늘린 거예요. 자, 이게 바로 가로의 길이고 이건 아닙니다. 그럼 세로는 작년에 몇 미터였었냐면 3m였답니다. 세로는 3m였었는데 똑같이 늘렸다고 했으니까 세로도 x 미터만큼 똑같이 늘렸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늘어난 텃밭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미지수를 정합니다. 자, 그럼 미지수를 정했으면 그 다음부터 할 일이 바로 방정식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방정식을 세워서 1차 방정식인지 2차 방정식인지 아직 모르는데 방정식을 세워보면 알겠죠. 자, 근데 넓이에 관한 문제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가로 곱하기 세로. 자, 여기는 가로고 여기는 세로가 오겠죠. 네. 이렇게 해서 넓이가 올해 얼마가 됐다고 했냐면 30이 됐다고 했습니다. 30제곱미터가 됐다고 그랬어. 자, 그럼 금방 정해준 가로의 길이 4 플러스 x, 그 다음에 세로 3 플러스 x라고 이렇게 써줘서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넓이가 30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 얼마다.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식을 세워줬으니까 이제 세 번째 할 일이 뭐예요? 방정식을 풀으래요. 그럼 풀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거를 좌변을 전개해서 2차식의 내림차 순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러면 2차항이 나오는 건 요겁니다. 얼마죠? x 제곱이죠. 자, 2차항이 나왔으니까 이제 1차항을 써야 되겠지? 자, 1차항 얼마입니까? 요렇게 하면 4x, 요렇게 하면 3x니까 더하면 얼마요? 7x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은 요거 4, 3, 12인데, 플러스 12인데 얘가 넘어와야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0에서 플러스 10이 더해지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 잘 정리해 보세요.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7x 마이너스 18은 0. 자, 이렇게 이제 방정식을 이제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에 의해서 풀어주면 좋겠죠. 대부분 이번 활용 문제는 인수분해가 잘 됩니다. 자, 그러면 x. 자, 곱해서 18이 되고, 더해서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거 보니까 큰 쪽은 플러스, 작은 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x는 뭡니까? x는 2가 되고, 또 x는 마이너스 9인데, 자, 여기서 x는 이제 길이입니다. 길이는 음수가 없으니까 얘는 제외되고, 얘만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새로 늘어나는 길이는 몇 미터다? 2미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새로 늘어난
늘어나는 길이는 몇 미터다? 2m이다 라고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지금 구한 2m가 맞는 답인지 한번 검산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가로가 원래는 이렇게 4m, 3m였는데 2m가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6m, 얘는 5m가 되죠. 자, 그래서 5, 6 얼마가 됐습니까? 30인 걸 보니까, 자, 우리가 구한 새로 늘어나는 길이 2m는 정확하게 구한 길이가 되겠죠.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을 활용한 문제 해결 과정은 이렇게 문제의 뜻을 이해하고 미지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문제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세우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2차 방정식을 풀었으면 그 구한 x의 값이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고, 이런 네 가지 절차에 의해서 2차 방정식을 해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예제 문제 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8번과 예제 9번입니다. 자, 예제 8번. 두 장의 카드에 연속인 두 자연수가 각각 적혀 있답니다. 두 수의 제곱이 합이 135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랬을 때 두 카드에 적힌 수를 구하래요. 자, 두 카드에 적힌 수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 두 카드에 적힌 수는 연속한 두 자리 자연수랍니다. 예를 들어서 연속한다니까 뭐 1, 2라든가 뭐 3, 4라든가 그 다음에 뭐 8, 9라든가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연속한 두 자리 자연수라고 했어. 그 다음에 그렇다면 두 카드에 적힌 수를 각각 구하여라. 그럼 첫 번째 카드,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 라고 합시다. 그러면 첫 번째 카드의 수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놓으면 되겠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카드입니다. 여기 두 번째 카드. 첫 번째 카드 수를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 X라고 놓죠. 그럼 두 번째 카드는 뭐라고 놓아야 될까요? Y라고 놓아야 될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첫 번째 카드를 X로 놨으면 두 번째 카드도 X로 놓을 수 있어요. 어떻게? X보다 얼마큼 많으니까. 하나가 많죠. 연속하니까. 그래서 첫 번째 카드를 X라고 놓으면 두 번째 카드를 X 플러스 1이라는 미지수로 놓는다. 자, 첫 번째 과정이 끝났어요. 자, 두 번째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미지수를 놨으면 이 미지수를 놓은 걸 가지고 방정식을 세우라겠죠. 자, 뭐라고 했습니까? 두 수의 제곱이 합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카드의 제곱, 두 번째 카드의 수 X 플러스 1의 제곱해서 얼마가 되었다? 145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식까지 세웠어. 그럼 세 번째 할 일이 뭐야? 방정식을 풀어라. 자, 그럼 풀어보죠. x제곱이고, 요거 전개합니다. 이것도 x제곱이고, 2ab니까 2x고, 플러스 1입니다. 플러스 1이고, 얘가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40 얼마요? 4. 이렇게 되죠. 0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동류항이 생겼죠. 요거 동류항입니다. 얼마예요? 2x, x제곱이 두 개 있고, 여기도 2x가 있고, 여기는 144가 있어요. 되죠? 자, 그런데 이제 각 항에 2로 나눠주면 우리가 계산하는 데 더 편리하겠지? 2로 나누고 2로 나누고 2로 나눕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x 27이 14 2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8, 9, 72가 있죠. 네, 8, 9 어떻게 됩니까? 0 x 8하고 9가 있습니다. 더해서 플러스가 되려니까 큰 쪽은 플러스, 작은 쪽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그렇다면 한 x는 8이 되고 또 하나 x는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9가 되는데, 자, 자연수라고 했어. 그럼 얘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제거해버리고 x는 8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수는 8이고 두 번째 수는 그럼 얼마라는 얘기예요? 9라는 소리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구한 첫 번째 수 8하고 9가 이 문제에 적합한 수인지 한번 다시 검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그럼 8, 8이 얼마입니까? 64. 99, 81 해서 145가 나옵니까? 예, 145가 나오네요. 자, 이렇게 나오는 것이 확정이, 여기 검산이 됐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두 카드에 적힌 수는 각각 8하고 9가 맞는다는 얘기죠. 자, 이어서 예제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9번. 다음 공중으로 던진 농구의 공의 X초 후의 높이가 이렇게 됐답니다. 이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구한 식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주어졌을 때 던진 공이 땅에 떨어지는 것은 몇 초 후에 되는지 구하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농구공을 던졌으면, 땅에서 던졌으면 농구공이 이렇게 올라가서 땅에 떨어지겠죠. 여기서 던져서 이렇게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처음에 던졌을 때 시간은 0초가 되겠지만 떨어질 때 땅에 떨어지는 시간이 몇 초냐? 요걸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식이 요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높이를 x초 후에 t초 후에 높이를 이렇게 놓는다면 5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2를 뭐라고 놓으면 돼요? 높이 h라고 하나 놓읍시다. 자, x초 후에 높이 h 이렇게 놔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관계식을 이제 세워 놓고 얘가 땅에 떨어지는 거니까 이 높이가 얼마일 때를 얘기하는 겁니까? h가 높이가 얼마일 때? 0일 때죠. 이걸 대입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h에다 대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h에 대입하니까 이 h가 이제 우변으로 가서 써도 상관없지. 그럼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2는 얼마? 0. 이렇게 쓰고 나니까 뭐가 됐습니까? 2차 방정식이 되어버렸죠. 2차식, 1차식 상수항. 2차 방정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거를 마이너스로 전부 곱해주면 2차 방정식을 푸는데 편리하죠. 자, 그럼 다시 곱해줍시다. 마이너스. 그럼 얼마예요? 5x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9x 얼마? 마이너스 2는 0. 자, 이것도 분명히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나요? 1, 5, 2,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곱한 것이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것은 플러스가 돼야 되겠지. 그래야 마이너스 9가 나오니까. 그러면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2는 얼마예요? 5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두 수를 곱해서 0이 되는 x를 찾으면 되니까 여기서 x는 얼마 나와요? 2초. 그렇죠? x는 초니까. 그 다음에 x는 몇 초? 마이너스 5분의 1초. 자, 우리가 마이너스 시간이 지났는데 마이너스 나온다는 건 의미가 없겠지? 그럼 몇 초 후에 떨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여기가 2초 후에 또다시 땅에 떨어진다. 그런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한 거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당연히 0이 됩니다. 여기다 2 집어넣고 하다 보면 0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것이 바로 2초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활용 문제를 예제 9번까지 풀어보았고요. 시간 관계상 다음 시간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문제 2번, 문제 3번은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봐요.